자, 오늘은 2탄이지요. 어찌 보면은 중국의 정원이랑 천연자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 설계가 대부분의 유럽식에서 넘어온 설계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독특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그라인더 소리가 나지요. 중국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거를 갈고 자르고 이런 일이 되게 쉬워요. 대한민국에서는 석공이라고 전문가지요. 석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흔하지가 않는데요. 요즘 제가 너무 좋은 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판재를. 그래서 판재를 갖다가 정말로 우물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의자, 데크는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돌 자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파벽돌 자르기 힘드셔서 파벽돌 자르는 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이 판재를 일반인들이 많이 자르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그거를 보편화 시키고 싶어요. 돌 자르는 기술이 조금만 있으면 집안이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리고 판재들은 좀 흔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쁜 판재 갖다가, 아니면 저희가 있는 뭐 300에 600이나 600에 600 갖다가 잘라서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2탄 두 번째 컨셉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이쁘죠? 뒤에 보이시는 이 책장이 통석을 다 가득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도용해 볼,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것만 한두 개 어떻게 모델링 해놔도 굉장히 이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굉장히 예쁜 정원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요. 저 위에서부터 보여줘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넘쳐서 이 돌 사이를 계속 넘어옵니다, 물이. 그리고 저 끝에, 왼쪽 끝에, 저쪽에선 펌핑을 해서 반대쪽으로 올리는 거죠. 이 넓은 층이 전부 다 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돌에다가 어차피 물은 돌을 해야 되니까 돌 위에다가 등을 놔서 밤에는 또 등빛이 딱 비치게, 그렇게 해서 물이 계속 돌 위로 흘러나가는 정원을 구사했던 건데, 굉장히 예쁜 정원인데 지금 물을 못 넣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너무 이쁜 판재예요. 책장 모양으로 해놓은 건데, 이건 판재로 한 게 아니고 통석을 갖다가 직접 깎은 거예요. 책장이랑 똑같지요. 자원이 풍부해서 이러고, 이건 라이조청이라고 약간 붉은, 물 묻으면 약간 청빛도 납니다, 이 돌이. 보이실라나요? 이렇게 물 묻으면 이렇게, 이거는 통석을 갖다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적용은 어려운데 예쁘지요? 이런 것도 한번 어딘가에 적용해 볼 만하고요. 판재를 하나씩 잘라서 이런 형태로 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이건 통석을 가공한 거고, 통석이 뭐냐면은 이쪽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통석에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물을 다 뺐어요, 모든 공원이. 유계원님, 통석입니다. 통으로 갖다 가공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요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게랑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제작을 하면 반대편을 밑을 다 갈아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이건 너무 커서 못 들고요. 요즘은 조금 기술이 발달이 돼서 요만한 판재를 잘라서 사각으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도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흔히 있어요. 여기는 하도 많습니다. 여기는 자재들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예뻐요. 돌에다가 밤이면 여기가 불이 비칩니다. 돌과 스틸과 유리와 등이 같이 이렇게 디자인한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도. 이 공원이, 그러게요,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양한 설계 기법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조금 설명. 그러니까 찍어놓으면 내가 그냥 멘트만 넣어도, 요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져서 편하더라고. 아이고, 발표.
요거는 디딤석이 굉장히 크지요. 600에 한 2400 정도 디딤석인데요.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거는 시공업체한테나 적용이 가능하지 일반 셀프로 적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시공하기에는. 그리고 돌은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사실 정말 예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돌과 나무만 쓴 현장이에요. 이런 데들에다가 스틸이나 아니면 인조가 들어가면 굉장히 미워집니다. 그래서 천연자재로만 다 꾸민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적용이 힘든데 이거는 석등이에요. 밑에서 등이 올라오면은 밤에 여기가 환하게 비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을 깎아서 디자인해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돌을 깎아야지 기성품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정원에 꼭 한두 개가 이렇게 요거 같이 한두 개가 꼭 있습니다. 요거는 얘기했지만 청석으로 여기 앉아서 이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물은 안 흐르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한 벤치, 여기 물이 요 등도 다 LED가 있어서 간단한 벤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건 예쁘고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이런 돌들을 다 버렸는데요. 이런 돌들을 다 버렸는데 차라리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쁘지요? 오늘 아파트 주변의 정원입니다. 여기는 뭐 큰 놀러 오는 정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고요. 2회차로 엮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자연을 활용한 어떤 기법들이 해외에는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쉬운 문제지요. 대신에 우리가 청계천은 심플한 느낌이잖아요. 청계천 같은 느낌이 아닌 어떤 자연 느낌이 이거랑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설계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어떤 천연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기법으로 간 거고요. 우리나라 청계천은 심플한 거, 설계된 디자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 못해요. 그래서 이거 유럽 방식이지.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 옛날에 집들도 뭐 2000년 된 집을 200년 된 집을 그대로 활용해서 다음 건물을 짓잖아요. 이런 게 유럽 톤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새 건물 탕탕 짓는 거죠. 대한민국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을 뭐라고 하면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서울 한복판에 옛날에 한옥들 사이에 아파트가 원래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남겨두고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이랬으면 굉장히 예쁠 텐데요. 상해나 북경만 가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집들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지요. 그죠? 그래서 약간 아쉬운 문제가 있는데, 요 자연을 느끼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자재에 대한 한계성도 있어요. 한국은 흙이랑 이런 거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존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대리석이나 이런 걸 다 가공을 해서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또 벽돌을 800도에다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었죠. 이런 한계점도 조금 있어요. 잠시 이런 얘기도 깃들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뵈니까 매주 화요일에는 이런 건물 이야기를 제가 조금 내드릴게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